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도 좀 살펴볼까요? 자, 이번 주에 두 차례 TV 토론을 더 거쳤던 후보들, 더 공방이 거세졌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공천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입장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당연히 들어야지요. 자꾸만 위험한 발언을 거듭해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후보다. 당 따로 그럼 대통령 무인도에 살아 계신 겁니까? 그러면 의견을 들어야죠. 그동안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늘 대표하시면서 독단적으로 해서 당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노선이 김 후보의 땅으로 바뀌었는지 그분이 김종고 씨 맞습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김종고 씨 맞느냐고 참 물었습니다.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고 씨 맞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셨으니 선거에 참패하셨죠. 김 후보님, 이제라도 사퇴하십시오.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정말 황교안 후보야말로 정말 정기 은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딱하십니다.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 땅값이 올라가나요? 민주당의 절대다수 울산시의회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세상의 일이라는 게요. 진상조사를 한 번 해서 뭐 안 밝혀졌다고 해서 꼭 문제가 없다. 좋습니다. 그런 식이면은 저희가 민주당한테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인데요. 김기현 후보가 PPT까지 준비해가면서 아니다라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의혹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김기현 의원의 대응이, 김기현 후보의 대응이 조금 좀 아니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논란이 번져지니까 그다음 네. 토론에 나와서 하다가 그래도 계속 확전이 되니까 네. 본인이 이제 PPT까지 들고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네. 조지 레이코프가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쓴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 보면은 네. 저렇게 이제 본인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주장을 하는 순간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그것만 코끼리만 생각이 생각이 나는 난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저렇게 해명하는 게 타이밍이 매우 늦었고 초기에 진화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한 열흘 남은 지금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저게 상당한 지금 네거티브의 공방이 오고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게 굉장히 그 트리거가 말하자면 저게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 또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조사들이 많은 이유가 이게 84만 당원을 이제 모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 당원을 모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1차 말고 결선 투표에 갈 경우 만일 1차에서 끝나지 않고 결선 투표에 갈 경우에는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발화점이 클 거라고 보고 후보 간 연대에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공격하던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 지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래도 뭐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 치더라도 김기현 후보에게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과 또 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네. 화학적 결합이 어려워진 상황. 이렇다면 이제는 김기현 후보가 모든 걸로 자기의 실력으로 결선까지 갈 경우에는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부동산 의혹이 너무 커져버렸다는 그런 이게 상황이 된 거죠.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까지도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바로 지금 민주당도 진상조사단 꾸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지금 김기현 후보로 총선 치르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지금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갈 경우에는 당원들의 심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을 돕겠다는 김기현 후보를 돕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총선까지 생각하면 이게 온당한 전략일까?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전략 투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까지 결선까지 갈 경우에는 김기현 후보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된다. 해명이 네. 좀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그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땅의 지하로 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땅값과는 그리고 본인은 전혀 이 부분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KTX의 노선 변경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맨 처음에 논란의 출발점이었는데 네. 사실은 국민들은 KTX의 연관성 부분은 뭐 해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즉 김기현 대표 후보가 부동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토지, 그러니까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토지가 10건이고요. 네. 부동산이 4건이에요. 그럼 다주택자신데 이 다주택자가 그동안의 정책이 통해 가지고 다주택자 감세 정책 또는 규제 완화를 갖다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면 뭐 물론 그 중에 하나에 이제 KTX가 지나가면서 지금 땅값이 뭐 1,600배냐 1,800배냐 논란이 빚었던 건데 네.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뿐이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혹시라도 토지를 가게 되면 이 논란은 또 불거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잠시 잊혀졌지만 네.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다시 논란이 된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이러한 부동산 투기 이력들은 또다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이게 과거에 소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정했던 그 반대 거울 이미지로서 남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 부분은 뭐 단순하게 KTX에 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를 떠난 문제로서 국민들에게 받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오늘이 25일이니까요. 이제 3월 8일에 이루어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는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한 10여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김영남 변호사님.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글쎄 한 1강, 1중, 2약 이 정도 구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튼 김기현 후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는 있지만 지지율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선거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소위 양강이라고 해서 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백중세를 띄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꺾이면서 말씀대로 1강, 1중, 2약 체제로 지금 진행이 지금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기현 후보에 대한 울산 땅 문제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왜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안 꺾이느냐, 그대로 40% 초중반에서 유지가 되고 있느냐,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네.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은 저게 김기현 후보가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사실은 윤심이 반영된 지지율이라고 윤석열 보신다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거의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 자체에 대한 어떤 논란이 그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지지해줄, 적극 대변해줄 당대표를 뽑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당원들은 후보 본인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있더라도 크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지지기 때문에 예. 이게 크게 변동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왜 이렇게 급등락을 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선거 전략상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TV 토론회에 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총선 승리 후에 당대표를 사퇴하겠다고 얘기한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가 일종의 당대표 보궐선거거든요. 네, 전임 당대표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렇죠. 나가는 바람에 생긴 전당대회인데 그 보궐선거 성격의 전당대회 출마해서 내가 당선되면 또 보궐선거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부터 선거 전략상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떠한 본인의 입지를 다 못 찾고 오히려 양쪽에서 침식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과 비윤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하다 보니까 비윤표는 천하람 후보가 가져가고 네. 친윤표는 김기현 후보가 가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3월 4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3월 4일, 5일 당원들이 이제 K보팅이라고 하죠. 이제 모바일로 투표가 가능하고 거기에 참여를 못한 당원들은 6일, 7일 이렇게 ARS 여론조사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어떤 획기적인 계기를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많이 떨어진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천하람 후보는 자기가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섰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결선 투표 간 사람은 자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되려면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넘어서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확실한 지지층, 뭐 일종의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정치인인 것은 맞습니다만 당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왜 당내를 향한 공격에 이렇게 열심히냐, 민주당과 싸울 때는 열심히 안 하더니 이런 어떤 반감도 꽤 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반감을
딛고 일어서서 천하람 후보가 정말 2위를 차지하려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단점도 딛고 일어서는 극준석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가능해 보여요. 근데 그게 네. 가능할지는 전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네. 과연 나머지 반전시킬 수 있는 변수들은 뭐가 남아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안철수 후보랑 천하람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또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1차에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좀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이제 디테일하게 토론회 때 그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네. 좀 실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라면은 윤한연대 하지 말라고 하거나 윤핵관 쓰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좀 이제 안 후보가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좀 당당하게 우리 공동정부 구성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한다든지 윤핵관에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다든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로부터는 이런 험한 말을 들었을 때 좀 거기에 맞섰다면은 저는 천하람 후보가 저렇게 돌풍을 못 일으켰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실기하면서 꺾였죠. 네. 완전하게 꺾였고 저는 근데 황교안 요즘 후보 같은 경우 제가 새롭게 보고 있는데 네. 참 이제 김기현 후보 되게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사실 울산 투기 의혹도 황교안 의원이 제일 먼저 제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씀하면서 이제 관심도 끌어오고 했는데 그래도 김기현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앞서는 게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봐요. 지점이. 왜냐하면 저런 것 때문에 당원 100%로 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심과 괴리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여론조사 보시면 김기현 후보 저렇게 높게 못 나올 겁니다.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혹시 저 최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내 사정에 그래도 좀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최근에 이 당심을 고려했을 때 이게 1차 투표에서 김기현 후보가 결국에 관건은 과반을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 그래서 2차 투표로 간다면 어떤 이변이 발생할 것이냐 이거에 집중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차 투표에 끝낸다는 김기현 후보가 끝낼 네.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많은데 최소한 이 지표가 유의미한 그 말하자면 가능성을 보이려면은 김기현 후보가 지금 이 시점의 지지율이 45에서 50 가까이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44%까지 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50을 넘으려면 네. 그 수치는 50에서 60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정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나오는 데다가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의외에 약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후보의 총합이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25를 넘어서는 거기 네네. 때문에 네. 이렇다면 1차에 끝내기가 매우 쉽지가 않아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추측할 수 있는 건 데이터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 끝내는 것이 그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를 보면 어려운데 만일 2차 투표로 갈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또 김기현 후보가 우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1차 투표에서 김기현 후보가 얼마를 보여주느냐. 그래서 50에 근접한다 그러면 2차 투표도 손쉽게 갈 것 같은데 네. 2위 후보랑 차이가 정말로 붙여 있거나 하면은 저는 그건 또 예상 못할 수가 있지만 2위 후보랑 얼마나 벌려놓고 1차 투표를 통과하느냐 여부가 저는 2차 투표에 김기현 후보의 네.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신 스틸러라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잠깐 출연하지만, 그러니까 주연은 아니지만 누구 못지않게 그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사람이 신 스틸러라 그러는데 이번 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이 신 스틸러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예상하셨습니까, 박정환 교수님? 저도 사실은 황교안 전 대표가 뭐 과거에 이제 총선 무효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어떤 좀 극우적인 주장으로 일관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의외의 모습이긴 해요. 근데 다만 결과적으로 저는 그 김기현 후보 쪽으로 이제 수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물론 1차 투표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지분을 키우기 위해서 뭐 단일화는 어렵겠지만 1차 투표에서 만약에 이제 탈락을 하신다면 이런 그 보수표들의 어떤 그 극우 보수표의 표심들을 고스란히 김기현 대표 측으로 이렇게 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것은 곧 황교안 대표의 정치 인생이 좀 길어질 것 같다. 네. 좀 당선 안정권의 공천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당대표 후보 경선 못지않게 좀 관심이 가는 건 최고위원들 어떻게 뽑힐 거냐.
그래서 이제 이른바 친윤 최고위원 후보가 몇 명이나 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김영남 후보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소위 이제 친윤계라는 데서는 최고위원 선출직 중에 4명을 당선시키는 게 목표죠. 지금 네.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대략 2명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명을 조직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더 밀어 넣겠다는 것이고 또 그 소위 친 이준석계는 딱 최고위원 후보로 2명을 냈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 최고까지 1명, 그리고 당대표 후보 4명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이제 최고위원을 적어도 둘 중에 하나 내지는 네. 2명 다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최고위원은 참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당원 한 사람이 2표를 행사하잖아요. 왜 그것만 또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거 결과를 점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2명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에 소위 친윤계로 분류되는 후보가 4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 한 사람이 그 4명을 다 찍을 수는 없어요. 네. 4명 다 찍으면 무효가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 둘을 고르는데 이게 적절히 안 분돼서 당선권 안에 4명을 다 올릴 수 있으면 완전 대성공이고 상당히 이게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결론을 내야 될지. 네. 지금 참 11일 앞으로 나가왔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정말 아직까지도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